여기군요. 아주 쌀쌀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요. 저도 방송 15년 만에 처음 와봅니다.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뉴스. TV 틀면 흔히 볼 수 있는 대한뉴스 아니고요. 이건 무려 70년 가까이 보존하고 있는 원본이거든요. 복제본이야 수도 없이 많지만 원본의 가치는 절대적이잖아요. 자, 이 안에 오늘 풀어낼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1950년대 말에 로켓을 쏘아 올렸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것도 성공적으로요. 바로 여기에 그 벅찬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각실에 들어왔습니다. 시설이 방송국 못지 않아 보이는데요. 참고로 조금 전 필름 서고에 있었던 자료들은 온도는 0도씨, 습도는 30%인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오려면 현실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루 일찍 나들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네요. 마치 다이버들이 바다 밖으로 나오기 전에 감압하는 과정을 거치듯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꼭 생명체 같은 기분도 드는데요. 편의상 미리 그 과정을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함께 보실까요?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제조한 국산 로켓의 두 번째 발사 시험이 인천 해변에서 거행됐습니다. 네, 이곳은 대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앞서 국가기록원 영상 자료에서 보셨듯이 이 로켓 연구의 후신으로 2022년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성공 발사의 주역들이 일하고 있는 곳인데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우주 개발 역사와 기록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30년 이상 로켓과 우주 발사체를 연구해온 연구원 박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30년 이상을 연구를 해오셨다고 하니까 엄청 고수의 느낌이 확 풍기는데요. 그러면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그 누리호 연구 개발도 함께 하신 건가요? 예, 저도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누리호 개발이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됐는데요. 네. 저는 1단계 기간 동안에는 그 체계 설계와 체계 종합하는 거를 전체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네. 2단계 기간 동안에는 나로우드 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네. 와, 그러셨군요. 뭔가 우주 개발 역사에 있어서 한 축을 담당하신 나중에는 약간 위인전 같은 데 적혀 나올 것 같은 분을 제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뵙고 있네요. 자, 그러면 당시에 이 누리호 발사가 한번 실패를 맛봤던 뒤였기 때문에 온 국민이 정말 가슴 졸이면서 뉴스를 통해서 상황을 지켜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성공 발사 감동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보고 가시죠. 10, 9, 8, 7, 6, 5, 4, 3, 2, 엔진 점화. 이륙.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참 다시 봐도 정말 벅차고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켜보시는 국민들 표정 하나하나도 정말 그 간절함이 묻어나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 7위의 이 발사체 기술 보유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그 자력으로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많지가 않습니다.
초창기부터 이제 우주개발 경쟁을 치열하게 벌였던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유럽, 일본, 중국, 인도 이렇게 6나라 정도가 이제 자력으로 실용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고요. 우리가 누리호를 발사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7번째 능력을 갖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리호는 그 초기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작하고 시험하고 그다음에 발사하는 이런 전 과정을 우리 힘으로 개발한 그런 발사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탑재된 위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누리호의 그 성공을 해서 개발 기술을 우리가 습득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우주 발사체 기술을 스스로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주항공이라는 게 과학기술의 총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어떤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누리호 발사 성공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누리호 개발 과정도 뭐 쉽지는 않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나로호를 먼저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나로호는 러시아랑 공동 개발로 100kg짜리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로켓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나로호도 2009년에 1차 발사할 때 실패했고, 또 2010년에 2차 발사 또 실패했고, 2013년에 3차 발사에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면서 그동안 쌓은 우리 그 기술이 집약이 돼 가지고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는 학생 때였는데 그때도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어릴 때도 제가 이런 소식을 직접 뉴스로 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학생 때 했어요. 그래요? 그럼 지금 한번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때의 감동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1호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와, 역시 와. 발사성공에 기분이 전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못 이룬 꿈을 이제야 이룹니다. 네. 아리랑 1호는 당시에 그 국내에 아직 그 위성 기술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미국하고 공동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5년 동안에 2,242억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이 한반도의 정밀 지도를 만들고 또 한반도 주변 해양에 대한 그런 해양의 자원이라든가 해양의 그 환경 관측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위성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아리랑 1호는 인공위성이잖아요. 근데 누리호는 또 우주 발사체라고 네, 맞습니다. 하고 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위성이랑 발사체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근데 발사체는 우주로 우리가 보내는 교통수단이라 해당되는 거고요. 네. 위성은 승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성을 갖다 태우고 우리가 우주로 가서 위성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주 발사체고요. 그러니까 발사체가 없으면 위성이 못 올라가는 거고, 네. 뭐 위성이 없으면 또 발사체가 승객이 없으면 네. 빈 차로 다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뗄래야 뗄 수 관계가 볼수 있습니다. 없는 관계라는 건 알겠는데 네, 네.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럼 발사체가 만들기 더 어렵나요? 아니면 인공위성이 만들기 더 어렵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첫 번째 인공위성은 1992년에 남미 꾸르에서 발사한 우리별 1호라는 위성이 첫 번째로 만들어졌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그 우리별 1호는 이제 그 한국과학기술원이 영국의 서레이 대학이랑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위성이었습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여가를 즐기는 젊은이들. 이들이야말로 21명으로 이루어진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 연구센터 우리별 제작팀의 젊은 과학도들입니다. 모두가 한국과학기술대학 출신으로 한국형 인공위성 제작을 위해서 위성체의 수신부, 송신부, 자세 제어부 등으로 각각 나누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첫 번째 발사체는 그 나로호로 이제 2013년에 발사한 게 첫 번째니까는 그 시간 갭을 생각하면 2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위성 기술을 좀 더 먼저 확보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인공위성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발사체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걸 보면 발사체 만드는 게 좀 더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뭐 발사체가 좀 더 기술 이전도 어렵고 그쵸. 그다음에 또
또 대형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리호 이전에도 우리가 나로와 누리호 이전에도 그 우리가 처음에 로켓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1990년부터 로켓 기술을 연구를 해서 1993년에는 아주 작은 과학 로켓을 KSR-1 또는 과학 1호라고 하는 작은 과학 로켓을 개발해서 발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보고 가시죠. 과학 1호 로켓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도 우주 기술국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했군요. 네, 과학 1호는 그 항공우주연구소가 개발한 소형 로켓인데 오존층을 주로 관측하는 목적으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6.7m, 직경이 42cm, 무게는 한 1.25톤 정도 되는 그런 소형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관측 로켓이 되고요. 네. 한 3부 정도밖에 비행을 못했지만은 여기에 사용된 로켓 자체라든가 아니면 탑재 장비, 그다음에 그 지상 장비 등을 전부 다 국산 개발을 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잠깐 눈을 밖으로 돌려서 로켓 얘기가 나오면 요거 빼놓을 수가 없죠. 저기 아폴로 맞아요. 맞습니다. 아폴로 얘기 저 네. 좀 궁금했거든요. 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로켓이 아폴로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는 당시에 뭐 먹고 살기도 사실 좀 쉽지 않았던 시절인데도 달나라에 사람이 갔다는 그런 사실이 정말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었죠. 네. 당시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네. 암스트롱, 콜린스, 그리고 올드린의 세 우주 비행사가 인간 최초의 달 착륙선을 타기 위해 우주 본부를 떠났습니다. 착륙선이 역추진 로켓을 점화 진행 동력을 줄이면서 예정된 지점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암스트롱이 전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달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1969년 7월 21일 11시 56분 20초. 정말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 지금 봐도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그러게요. 사실 그 후로 50여 년이 넘게 지금도 달에 사람이 못 가고 있잖아요. 당시에는 그 미국하고 소련이 굉장한 경쟁을 막 하던 냉전 시대였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우주에 가려고 경쟁을 했었는데 소련이 먼저 선두를 쳤습니다. 소련이 1957년에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세계 최초로 발사를 해가지고 궤도에 올렸고, 그래서 미국이 막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1961년도에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우주로 내보내가지고 보스토크라는 그 우주선을 타고 내보내서 우주를 돌고선 들어오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아주 자존심이 완전히 상한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당시에 60년대 안에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달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달에 접근하려고 부지의 노력을 했는데 결국 미국이 1969년 처음으로 달에 이제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착륙을 하는 이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사건으로 정말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많은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참 관심이 뜨거운 게 느껴졌던 게 그해에 닐 암스트롱이 한국을 방문했다면서요. 네, 그때 세우준이 한국을 방문해서 카포레리도 벌이고요. 또 박대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 훈장을 또 닐 암스트롱한테요? 주기도 하고요. 네, 새 우주인한테. 그리고 그 달 착륙한 날을 기념해서 우표도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기록원에 그 우표가 남아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자, 인간이 달 착륙한 기념으로 우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여기 닐 암스트롱하고 이제 올드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네. 달에 착륙을 했는데 두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보이네요. 그렇네요. 인류 사상 처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의 아폴로 11호 우주인들이 부인과 같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대통령은 이들 우주인들에게 국민 훈장과 무궁화 훈장을 각각 수여하고 우주인들이 달에 첫 발을 디디기 전에 몇 번씩 굴른 것은 웬일이었던지 묻자 암스트롱은 과학자들이 달나라에 먼지가 많아 푹 빠질지 모른다고 해서 달 표면의 경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열정이 뜨거웠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열정의 증거를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10월 27일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제조한 국산 로켓의 두 번째 발사 시험이 인천 해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 앞에서도 친히 이 자리에 나오시어 우리 손으로 만든 로켓의 구조와 그 발사 과정을 샅샅이 관람하셨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로켓은 비행시간 109초에 신호 송신기를 가진 3단계 로켓과 유도 장치를 가지고 실질급을 나르는 2단계 로켓 등 또한 5대로서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국방부 과학연구소 기술진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며 5개 로켓은 소금을 흘리면서 성공리에 발사되었습니다. 1950년대면은 6.25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폐허가 되고 막 복원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이고 사실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 50년대에 우리나라도 이 로켓을 갖다가 저렇게 개발하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봤을 때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도 우주에 대해서 굉장한 큰 염원을 이제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우주 개발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요. 궁금한 건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앞으로 우주는 점점 더 성장할 것이고 우주를 활용하는 일은 많아질 것이고 더 극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 항공에 대한 전담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게 인식이 되어서 2024년 올해 1월에 국회에서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네. 올해 5월에는 우주항공청이 실제로 이제 발족이 되어서 지금 정부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미국 영화 속에 나오던 미국 나사 같은 네. 그런 우주 항공 부문을 총괄하는 조직이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서 또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차세대 발사차인 KSLV-3를 개발에 착수했고, 이 KSLV-3가 개발되면은 2032년에는 달에 착륙선을 보내고, 그 다음에 2045년에는 화성에 착륙선을 보내고, 그리고 2050년에는 그 우주의 유인 수송 체계를 갖추는 것까지 지금 계획이 진행이 되어서 우주 탐사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와,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 뒤면 가능할 것 네. 같은 계획상으로는 그런데요. 그렇죠. 네. 참 꿈 같은 얘기인데요. 모든 그 현실은 꿈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그 로켓 개발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고다드 박사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된다, 그런 멋있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 개발도 이제 많은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일들이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 멋진 말입니다. 정말 꿈은 기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네.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꿈을 키우잖아요. 거기부터 정말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추기관 우주항공청의 윤영빈 청장님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주에 대한 우리의 기록은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인류의 상상과 꿈을 이어왔고 그 꿈은 축적된 지식과 기술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보고서가 아닌 미래로 가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과 기술 축적은 오늘날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토대가 되었으며 앞으로 우주 강국으로서의 도약을 이끌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무한한 우주를 향해 다시 한번 힘찬 날개짓을 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우주항공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주항공청에 거는 기대가 무척 큽니다. 오늘 국가기록원에 보존 중인 역사적인 기록들을 함께 둘러봤는데요. 우주를 향한 우리의 관심이 얼마나 오래됐고 열정은 또 얼마나 뜨거웠는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주 대탐사의 시대, 우주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죠. 그리고 역사는 그 장한 도전을, 때론 값진 실패를 그대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